안녕하십니까, 어기어차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님들도 모르는 장기 렌트카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게 아니고요. 일부 세무사님들, 특별히 유튜브에서 잘못된 방송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몇몇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부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혼돈하시고 오해하시는 이유가 왜일까? 왜 저렇게 혼돈하실까라고 제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또 여기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중에서 A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리스로 차량을 운영하고 계셔요. 리스 차량이죠. 리스 차량. B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카로 차량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무사님께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둘 다 세무 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회사는 리스 계산서를 세무사님한테 제출할 것이고, B라는 회사님은 장기 렌트카에 월별 들어오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겠죠? 예, 그게 세무사님한테 집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세무사님이 가만 봤더니 장기 렌터카는 경차나 9인승 이상이 아니면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데, 부가세 환급도 받지 못하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괜히 렌트로 했다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환급을 못 받거든요. 어차피 환급도 못 받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장기 렌터카보다는 계산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리스 차량이 더 유리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요? 물론 리스 차량에 계산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캐피탈사나 금융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있어서 부가세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사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 리스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 렌터카는 어때요? 장기 렌터카는 돈을 77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부가세가 7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승용차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같은 경우는 환급받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리스가 장기 렌터카나 보다 10%나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어기어차 김 대표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에 장기 렌터카, 단기 렌터카 같이 했었죠. 렌터카 회사를 직접 운영해 본 적도 있고요. 차량을 직접 사서 공업사에도 렌트도 해주고 일반 고객에도 렌트해주고, 렌터카 회사를 운영해 본 적도 있고, 지금도 법인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로 경험이 많고, 또 이런 장기 렌터카 에이전시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무사님들이 이런 게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요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요,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A단계 자동차 제조사가 있습니다. B단계 리스 회사나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자, C단계 여기는 이용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세무사님들은 B와 C단계만 분석을 하신 거예요. A와 B단계를 분석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리스 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채로 차량을 사옵니다. 장기 렌터카 회사도 제조사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사옵니다. 똑같죠? 그리고 렌트카 회사는 이용 고객에게
부가세를 발생시켜서 렌트를 보냅니다. 리스 회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서만 해서 리스료를 정산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가 틀린 건가요? 예, 리스 회사는요, 장기 렌터카보다 유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장기 렌터카 회사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요, 장기 렌터카 회사는 영업용 차량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똑같은 승용차 그랜저 소나타라고 하더라도 장기 렌터카 회사는 택시처럼 나는 승용차지만 이거를 영업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제조사에게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차량을 구입해 오지만 그 구입해 온 차량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부로부터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전체를 환급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리스 회사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 렌터카 회사는 부가세를 발생시키지만 환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이점이 있고요. 리스 회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지만 월별 리스료에 부가세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장기 렌터카든 리스 회사든 부가세적인 면에서는 유불리가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렌터카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리스 회사는 환급은 못 받지만 리스료에 부가세를 일으킬 필요가 없고 이런 두 회사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부가세적인 면에서 이렇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A단계, B단계, C단계를 다 이해하시고 세금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넓게 보게 된다면 리스 회사나 장기 렌터카 회사나 부가세적인 면에서는 그냥 똑같구나. 어느 회사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없구나.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되돌아가셔서 두 번, 세 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중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국산차를 아직도 리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서 하나가 어렴풋이 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자꾸만 들으시고 리스가 장기 렌터카보다 좀 더 싼 거 아닌가? 그런 어렴풋이 잘못된 소문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4년 동안 500만 원, 700만 원 손해보는 줄도 모르시고 그냥 비교도 안 해보시고 리스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조하면서 이런 영상을 몇 편에 걸쳐서 찍어드리는 거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세무사님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잘못된 정보가 상당히 많은 조회수, 20만 넘게 막 조회가 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20만 넘게 조회가 된 그 영상을 본 또 많은 분들이 또 잘못된 것들을 또 이렇게 퍼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문이 진짜보다 더 많이 이렇게 와전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랴부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무사님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일부 세무사님들이 큰 그림을 못 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세무사님들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시중에 너무 잘못된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또 이런 영상을 찍는 유튜버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찍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일부 세무사님들한테 제가 좀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렇게 자동차 애호가님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렌터카는 부가세적인 면에서 리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등록세에서 3%가 유리하고 또 그리고 연간 자동차 세금에서 10배나 넘게 유리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는 장기 렌터카가 리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정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놀랍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